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요 심화반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서학범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맡은 문제는 4-2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진행파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가공성과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진행파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선로에 어떤 그 뇌격이 이렇게 인가가 돼갖고 여기에 이제 뇌서지파가 선로에 이렇게 인가가 되면 양측으로다가 이렇게 뇌서지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진행파다, 즉 서지 진행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 서지라는 얘기가 있는데, 서지는 그 과도 진동성 이상 전압이죠. 진동성 충격파죠. 충격파, 그죠? 충격파 이상 전압. 이거를 서지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서지는 오버볼테이지랑 다른 거예요. 오버볼테이지는, 자, 우리가 노멀한 볼테이지가 이거라고 그러면, 그렇죠? 노멀 볼테이지가 이거라고 그러면 오버볼테이지는 주파수는 같으면서 매그니튜드, 즉 크기만 이렇게 다른 게 오버볼테이지죠, 그죠? 요걸 이제 오버볼테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근데 서지파는 어떤 게 서지파냐면, 이 크기가 이게 크면서 있죠, 오버볼테이지처럼 크면서 과도 진동을 하는 거, 이 충격파, 이걸 서지파라고, 서지파. 이런 모양으로 쫙 올라갔다 이렇게 과도 진동을 하면서 감쇄해서 사라지는 이런 파를 우리는 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충격파를 우리는 임펄스라고 그러죠. 임펄스파. 과도 진동성 임펄스 이상 전압을 우리는 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탁 튀다가 아주 고주파수성으로 진동을 하면서 사라지는, 이 감쇄해서 없어지는 이런 파를 우리는 서지파다. 자, 이런 얘기. 그럼 이런 서지파 이상 전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서지 이상 전압에는, 자, 이상 전압 중에 서지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크게 나눠서 내부 이상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이상 전압이 있어요. 외부 이상 전압.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부 이상 전압은 예를 들어서 개폐 서지 같은 거, 개방할 때 발생하는 서지, 그 다음에 투입할 때 발생하는 서지, 이것들이 이제 내부 이상 전압이 되겠고요. 그 외부 이상 전압은 직경리라든가 유도리와 같은 이런 서지가 외부 이상 전압이죠. 뇌를 직접 얻어맞아서 발생하는 이런 이상 전압을 직경리죠. 직경리고, 유도가 돼서 발생하는 뇌 이상 전압을 유도리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상 전압이 선로에 인가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선로를 표현을 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선로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전기인이 볼 때는 선로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등가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선로가. 그래서 R, L, G, C 이런 식으로 보여야 선로가 우리 전기인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 모델이죠. 그렇죠? 선로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G는 그 누설 전류 통로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아주 무시가 된다고. 얘는 G가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R도 장거리 송전 선로에서는 상당히 L에 비해서는 아주 작다고 보고서 무시가 됩니다. 무시가 돼서 계략적으로 우리가 선로를 표시할 때는 R하고 G를 빼고서 특히 장거리 송전 선로 같은 경우 L과 C 값으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장거리 송전 선로는 이런 식으로 L과 C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성분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선로에 우리가 닛서지파가 딱 어떤 전파 속도로 어떤 일정한 전파 속도로 쫙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날아간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닛서지파가 여기를 A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A점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B점.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거죠. 자, 이런 선로가 있어요. 자, 이런 선로가 있는데 전기인이 볼 때는 선로를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선로가 있는데 선로에 L과 C 값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선로에 닛서지파가 딱 인가가 되면은 닛서지파가 여기를 A점이라고 보고 여기를 B점이라고 보면 슉 날라오다가 A점까지 딱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점까지 닛서지파가 자, A점까지 도달해서 B점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일정 전파 속도로 B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진행파가 요 dx 거리만큼 닛서지 진행파가 dx 거리만큼 지나갈 때는 그 dt라는 시간이 소요가 될 거다, 그죠? dt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요 c 값을 충전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등가회로로 다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요 AB 구간에 dx만큼 요 dx 거리 동안에 서지파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L이 있고 여기 C가 있고 서지파 얘는 이제 2 볼트가 되는 거죠. 요런 등가율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을 하면은 자, 여기서 2를 가함으로써 여기 C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전위 진행파가 이 선로에 가해짐으로써 선로와 대지 간에는 이 정전 용량에 의해서 C 값에 의해서 이렇게 선로가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아시겠어요? 선로가 충전이 되면은 얘가 충전이 되는 동안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전류가. 아시겠어요?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 전위 진행파가 이렇게 도달하는 동안 A점에 도달해 있는 전위 진행파가 B를 dx 거리인 B만큼을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하면서 선로와 대지 간의 C 값에 의해서 어떤 전하를 DQ라는 C에 의해서 DQ라는 전하를 충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DQ라는 전하. 아시겠어요?
그럼 이 dq라는 전환은 어떤 의미냐면 dq라는 놈은 2에다가 이 c 값에 dx를 곱한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왜 dx를 여기다 곱했냐면 여기서 c라는 거는 마이크로 페럿이 아니라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리의 차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dx라는 거리 개념이 곱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만한 전위 진행파가 dx 거리만큼 진행하는 동안에 C에 충정되는 전하량은 요거가 된다 이거죠. 즉 dq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dq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 dq는 뭐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까? 전위 진행파에 의해서 C에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dq가 발생한 거죠. dq가 발생하는 동안에 전류가 발생하죠. 이 전류는 어떤 식으로 표시해야 됩니까? 전류 I는 dt분의 dq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dt분의 dq는 뭡니까? EC dx니까 얘는 다시 쓰면 EC의 dt분의 dx 이런 꼴이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표현을 하면 EC dt분의 dx는 뭐예요? 속도 v가 되는 거죠. 속도 v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류 I는 EC v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는 이 코일을 타고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전선이지만 등가위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했으니까 코일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에는 자속이 발생하죠. 이걸 지금 크게 그리면 자, 코일을 타고 전류가 흘러가면 여기엔 자속 파이가 발생한다. 아시겠어요? 근데 파이는 dx 구간 동안에 발생하는 자속은 d파이가 될 거다. d파이. 그래서 이 자속 d파이라는 놈은 I에 의해서 발생하죠. I가 이 L을 통해서 dx 거리만큼 이동함으로써 발생을 시킨 게 d파이다 이 말. 아시겠어요? 자, 서지 전압이 dq를 만들었고 dq 즉 dx 거리 동안 이동하면서 C라는 전정 용량에 dq라는 전하를 발생시켰다면은 이 dq라는 전하는 dt세크 동안에 전류 I를 이렇게 발생시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코일을 통해서 흐르면서 L을 통해서 dx 거리만큼 이동하면서 d파이를 발생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그럼 결국은 d파이를 발생시키면 요 코일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역기전력이 발생해요. 역기전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파이의 변화를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역기전력을 일으킨다 이 말. 역기전력. 이걸 우리는 EF라고 하죠. 자, 자속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속은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발생했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역기전력 EF가 발생하더라. 즉, 이 역기전력 EF라는 놈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속의 변화를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기전력은 이 전위 진행파하고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죠. 변압기랑 똑같은 얘기죠. 변압기 때랑 전위 진행파와 역기전력은 방향이 반대이면서 크기는 같이 대형대 같은 이런 역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전위 진행파 E는 결국은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를 해서 얘는 결국은 dt분의 d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d파이는 이거라고 했으므로 얘를 d파이에다 이걸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IL dt분의 dx 이렇게 돼서 얘는 결국은 IL
V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I는 ECV가 됐고, 여기다 쓰면은 I는 ECV가 됐고, E는 ILV가 된 셈이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야죠. 즉 전위 진행파가 모든 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태초에는 전위 진행파가 밖에 없었죠. 없던 이 전위 진행파가 전하량을 만들고, 이 C에 의한 전하량을 만들고, 이 전하량이 전류를 만들었죠. DT분의 DQ에 의한 전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전류가 D파이를 만들었고, D파이가 역기전력을 일으켰고, 얘를 유출을 하다 보니까 I는 ECV가 되고 E는 ILV로다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 결론은 이거죠, 결론은. 그러면 이 결론에서 우리가 여기서 V를 끄집어내면 V는 EC분의 I 이렇게 되고, 여기서 V는 IL분의 E 이렇게 되겠죠. VV 똑같으니까 얘와 얘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EC분의 I는 IL분의 E 똑같죠. 그래서 I 제곱의 L은 2의 제곱의 C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I분의 2의 얘를 뒤로 넘겨요. 제곱은 C분의 L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여기서 I분의 2는 뭡니까? 여기 2는 뭐죠? 서지파인 전위 진행파가 되는 거고, 얘는 전류 진행파가 되는 거죠. 그죠? 서지 전류 진행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분의 2는 얘는 뭐예요? 임피던스 Z죠, Z. Z인데 이 Z를 우리가 서지 임피던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지 임피던스. 또는 뭐라고 그래요? 파동 임피던스. 이런 얘기를 한다. 임피던스인데 서지 임피던스 또는 파동 임피던스라고 얘기한다. 왜? 얘들은 다 서지파기 때문에. 그래서 서지 임피던스, 즉 파동 임피던스 Z는 루트 C분의 L이 탄생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지웁니다. 지우면은 서지 임피던스 Z라는 놈은 루트 C분의 L이다. 그럼 여기서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냐? 자, 홀라당 다 지워버렸네요. 자, 아까 E는 ILV, I는 ECV에서 여기서 전파 속도를 구해보자. 여기도 이제 I를 빼내, 여기서 I를 끄집어내면 I는 LV분의 E가 되겠죠. 그래서 요 I와 요 I를 니꼬르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ECV는 LV분의 E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V를 끄집어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V를 1로 올리면은 이항시키면 V제곱은 어떻게 돼요? LC분의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파 속도 V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파 속도 얘는 오음이 되는 거고, 전파 속도 V는 루트 LC분의 1 미터 퍼 세컨드 속도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전파 속도는 가공선로일 때는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일 때는 전파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따져보는 거죠. 먼저 가공선로일 때 전파 속도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고 10에 R분의 2H, 또는 얘는 R분의 D라고도 얘기하죠. 즉 단상 이선식 같은 경우는 선로가 두 개니까 여기에 R
전선의 반지름을 R이라고 그러면 여기 상호간 거리를 D 해서 얘를 R분의 D라고도 하고 단상 이선식 같은 거 이렇고 한선과 대지기로 송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 영상전화가 있다고 보고 얘와 얘의 이 등가 대지면이 이렇게 있어서 얘는 이제 가상선로죠. 가상선로에 여기 영상전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Q면은 여기 마이너스 Q라는 영상전화가 있다고 봤을 때 이때 높이를 H라고 보는 거예요. H. 이 높이. 이건 등가 대지면의 높이예요. 등가 대지면이고 이 높이를 HH로 본다면은 이때는 가공선로 L 값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0.05. 0.05라는 건 뭡니까? 요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 도체 내부 인덕턴스. 아시겠어요? 도체 내부 인덕턴스 0.460 로고 10의 R분의 EH는 도체 외부의 인덕턴스다. 즉 우리 상호 인덕턴스다. 자체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웠겠죠. 자, 한선과 대지기로를 하는 이런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이런 송전선에는 이런 공식을 쓰고, 만약에 단상 이선식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R분의 D가 되는 거예요. 선간 거리 D. 자, 하여튼 이런 공식이 있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공식이 있고, C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C는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로고 10에 R분의 EH분의 0.02413 입시롱 R 뭐 이런 게. 여기서 입시롱 R이란 뭐예요? 예? 비유전율이죠. 유전율. 이런 공식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 뭐 이걸 유도해도 되지만 이 시간에 여기서 뭐 유도한다는 거는 지금 이 문제의 논지에 안 맞으니까, 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깔아 두셔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왜 책에는 요게 생략이 됐냐? 우리가 서지 진행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주 과도 진동성 고주파수 함수예요. 고주파수. 이 고주파수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주파수가 높아. 자, 이걸 기본 주파수라고 그러면 얘보다 더 높은 게 어떤 겁니까? 막 이런 게 얘보다 더 높은 주파수겠죠. 이런 식으로 서지파는 일단 탁 치면서 이 과도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파가 탁 치면서 과도 진동을 해서 감쇄를 해.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한 주기 동안에 엄청난 주파수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 한 수십에서 수백 메가헤르츠 막 이렇게 보면 돼요. 서지파는. 주파수가 엄청 높으니까,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자, 이 동 안에 동에 이렇게 전류를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게 동이라고 해서 동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 밀도가 꽉 차가지고 있잖아요. 전류 밀도가 꽉 차갖고 이렇게 쫙 전체 전류가 동 안으로 다 이렇게 흘러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주파수가 높다 보면 이게 60Hz라는 거는, 상용주파라는 건 뭐예요? 상용주파라는 거는 60Hz 내에서는 이 전류 밀도가 동 밖으로 안 나가고 동 안으로 균일하게 분포가 돼서 동선을 타고 잘 흐르는 그런 주파수거든요. 상용 주파수는. 근데 상용 주파수로 해서 더 이게 주파수를 확 높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류 밀도가 이제 동 안에서 흐르지 않고 동 밖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삐져나갑니다. 이렇게 동 밖으로. 그 주파수를 더 높이면 더 밖으로 더 나가. 더 밖으로만 이렇게 돌아.
여기서 주파수를 더 높이면 동에서 완전히 동 표면으로 날아가 버려요. 어? 주파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릇에다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한 1초 60번씩 막 젓다가 1초에 예를 들어서 한 300번씩 막 젓고 그러다가 1초에 한 10,000번씩 젖어봐요. 뭐 그렇게 젖을 수는 없겠지만 이 젖는 속도를 빨리 할수록 물이 어떻게 돼요? 안에는 공동 현상이 생기고 밖으로만 이렇게 막 흐르겠죠. 그렇죠? 에? 그런 걸 볼 수 있죠. 어? 이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물의 흐름이거든요. 물을 1초에 60번 젓는 거하고 1초에 100번 젓는 거, 1초에 뭐 1000번 젓는 거하고 10,000번 젓는 거, 이 다르다 이 말이지. 예? 즉 주파수를 굉장히 높인다는 얘기는 물을 엄청나게 빨리 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공동 현상이 있어서 전류가 못 오르고 겉표면으로만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표피 효과라고 그래요. 이 서지파가 그래. 서지파가 하도 주파수 함수가 높은 그런 파형이 되다 보니까 표피 효과에 의해서 얘는 동 자체 내부 인덕턴스인데 이게 동이라고 그러면 동 안으로 이 서지파가 이렇게 흘러가질 못하고 어? 표피 효과에서 동 밖으로 표피 효과에 의해서 서지파가 이렇게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동 밖으로 날아가는 이 매질은 뭐예요? 예? 동 밖으로 날아가는 이 매질이 뭐예요? 공기죠, 공기. 예? 공기 중으로 서지파가 이렇게 진행한다 이 말이지. 동 안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표피 효과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함수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부 인덕턴스는 관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 얘가 동 내부로 흘러야 내부 인덕턴스가 존재를 할 텐데 얘가 존재를 할까 안 할까? 관여를 못하죠. 그래서 내부 인덕턴스 0.05는 이게 생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왜 생략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L은 그냥 0.05가 생략돼서 0.460 로그 10의 R분의 2H만 여기 남게 된다. 어? 왜? 표피 효과 때문에. 그리고 C는 여기 비유전율 입시롱 R이 존재하는데 얘는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갈까? 공기 중에 비유전율이 얼마예요? 예? 공기 중에 비유전율이 얼마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는 쓰나 마나. 쓰나 마나니까 얘도 생략.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공선로에서 파동 임피던스를 구해라 그러면 Z는 루트 어떻게 돼요? 로그 10에 R분의 2H분의 예? 여기는 요것만 쓰면 되지. 0.4605 로그 10에 R분의 2H 예? 아시겠어요? 다시 씁시다. 보면은 루트 예? C는 어떻게 돼요? 요걸 쓰면 되죠. 로그 10에 R분의 2H분의 0.02413에 입시롱 R은 쓰나 마나 요거 분의 요거 0.4605 로그 10에 R분의 2H 자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C는 마이크로 페로 퍼 킬로미터 L은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단위니까 얘를 NK스 단위로 만들어 버리면 마이크로 페럿으로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뭘 얼마 곱해요?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하고 여기는 여기는 미리 헨리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로그 10이 위로 올라가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0.0241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분의 0.4605 곱하기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0의 3승이 되죠. 그렇죠. 로그 10의
요 애는 이제 올라가서 자승이 되죠. 자승이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죠.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서 로그 10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138 뭐 로그 10에 R분의 2H 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Z는 138 로그 10에 R분의 2H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아시겠어요? 뭐 단상 이상식 같은 경우 얘를 R분의 D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럼 전파 속도, 서지 전파 속도는 얘도 그대로 V는 루트 LC분의 1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L은 얼마야? LC분의 1. 어? 얘를 그냥 루트 속으로 다 집어넣읍시다. 이거나 이건 똑같은 거니까. 루트 L이 얼마예요? 예? 아까 L을 얼마라고 했어요? 0.4605 로그 10에 R분의 2H인데 여기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미리 헨리를 헨리로 바꿔줘야 되니까 에? 삼성이죠. 그렇죠. 곱하기 C 값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로그 10에 R분의 2H분의 0.02413의 입시롱 R인데 입시롱 R은 1이니까 생략되고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얘를 마이크로페럿을 페럿으로 바꾸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준다고 그랬죠. 이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루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에? 약분이 되죠. 이렇게. 에? 0.460은 빼고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에?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 얘는 순수하게 뭐만 남아요? 에? 루트 속에서 뭐만 남아? 0.4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2413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어? 얘가 분모로 올라가면 분자로 올라갑시다. 얘 분자로 올라가면 10에 얼마입니까? 이게 다 올라가면 9승이 되죠. 10의 9승을 이걸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나눌 수 있겠죠. 이걸 나눴더니 얼마가 남아?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오더라. 아시겠어요? 자, 얘는요. 얘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공선로에서는 가공선로에서죠. 가공선로에서는 이 파동 임피던스, 즉 서지 임피던스는 138 로그 10의 R분의 2H 값이 나오고, 전파 속도는, 그 서지 전파 속도는 무슨 속도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속도 이게? 빛의 속도 아니야,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 맞잖아요. 3 곱하기 10의 8승이면 미터로 해야 되는 거고, 미터 퍼 세크 되는 거. 빛의 속도가 되더라. 아, 가공선로에 서지파가 진행을 하게 되면, 아,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자, 케이블일 때 한번 볼까요? 케이블일 때, Z는 루트 C분의 L이라 했으니까, 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루트 속에 넣어서 C는 얼마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0. 로그 10에 R분의 2H분의 0.02413 입시롱 R이 C인데 이 입시롱 R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1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까 가공선로에서는 1이니까 왜? 공기 중으로 서지파가 진행하니까 그 표피 효과로다가 1로 봤지만 케이블에서는 케이블 봅시다. 케이블에. 자, 케이블이 이게 동이고 이게 절연체죠. 케이블 그려보면 케이블은 이게 동이죠. 이게 동이야. 동이고 얘가 절연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이 동이야, 이 동. 동이고 절연체죠. 절연체인데 케이블에서도 표피 효과 때문에 이 동 안으로 전류가 흐르질 못하고 동 표면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 동 표면이 뭡니까? 동 표면으로 서지파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서지파가 동 표면으로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동 표면이 뭐예요? 공기예요? 절연체예요? 절연체지. 절연체에서는 입시롱 R값이 다 달라. 입시롱 R값이 XLP 같은 경우는 얼마야? XLP가 뭐야? 예?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체죠. XLP 같은 경우는 비유전 유리 값이 얼마예요? 예? 이게 한 2.5 정도 될 거예요. OF 케이블 같은 경우는 비유전율이 한 4 정도 되고 이런. 그 다음에 PVC 절연이라든가 이런 게 7인가? 이 정도 될 거라면. 자, 이렇게 입시롱 R값이 절연체 매질에 따라서 이 절연체 매질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야. 예? 그 아까 가공선에서는 공기 중으로 서지파가 진행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케이블에서는 동 표면이 절연체이기 때문에 입시롱 R이 1 이상의 값을 지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거 분의 L을 하는 거죠. L은 얼마야? L은 여기도 마치 0.05는 생략되죠. 왜? 도체 내부에는 흐르진 않으니까 외부에만 인덕턴스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0.4605 로그 10의 R분의 2 H 요 값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몇 승을 해줘요? 여기 3승을 해주고 여기 6승을 해줘서 얘를 마이크로페럿을 페럿으로 고치고 여기는 미렐리 헬리로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루트 입시롱 R이 여기 안에 루트 속에 살아있고 왜? 생략이 안 되니까 이거분에 이렇게 될 거예요. 138 로그 10의 R분의 2H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계산해보나 마나. 다른 건 똑같고 루트 속에 얘가 살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케이블일 경우에는 이런 거죠. 케이블일 때는 Z는 루트 입시롱 R분의 138 로그 10의 R분의 2H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파속도 또한 마찬가지야. 전파속도 또한 V는 루트 속에 있잖아요. 루트 속에 입시롱 R이 생략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입시롱 R분의 1에 곱하기 3 1에 3 곱하기 10의 5승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케이블이 그 서지 전파 속도가 빠릅니까? 가공선로가 빠르겠어요? 가공선로가 빠르죠. 케이블은 얘가 예를 들어서 XLP나 아니면 뭐 OF 케이블이 한 비유전율이 한 4 정도 된다 그러면 루트 4분의 1에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하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서지 속도의 절반밖에 안 돼. 절반. 광속도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케이블은 광속도의 절반 내지는 여기를 만약에 XLP 같은 건 루트 2.5분의 뭐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 막 이렇게 되니까 뭐 절반에서 한 뭐 70% 뭐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속도밖에
발생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지 임피던스도 여기 다르죠. 어떻게 큽니까? 서지 임피던스가 케이블이 커요, 가공선로가 커요. 예? 어떻게 크죠? 서지 임피던스가 어떻게 큽니까? 얘가 작잖아요. 서지 임피던스, 그죠? 입시로말로 나눠주니까, 그죠? 그런 관계에 있더라. 자, 그런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요약을 하면 케이블이 가공선에 비해서 서지 임피던스인 Z가 작죠. 왜? 여기서만 딱 보더라도 얘가 존재를 하니까 작다. 그 이유는 뭡니까? 첫째, 케이블은 C가 어때요? C가. 응? 자, 아까 C 공식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C는 C 공식 로그 10에 케이블 같은 경우는 R분의 EH가 아니라 R분의 R입니다. 내가 잘못 썼는데 R분의 R.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동의 반지름을 우리가 스몰 r이라고 그러고요. 이 절연물, 이 절연체, 이게 동이죠. 얘는 절연체고, 절연체의 반지름을 라지 r 이렇게 본다면은 아까는 가공선로에서는 이 상호 거리 R분의 D를 하든가 아니면 영상전화가 대지기로 영상전화가 있어서 자, 가공선에서는 R분의 EH로 했었죠. 여기 R분의 EH나 R분의 D 이렇게 했는데 케이블에서는 R분의 R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R분의 R.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R분의 EH하고 그렇죠? R분의 EH하고 R분의 R하고 크기가 어떤 게 더 클까요? R분의 EH하고 R분의 R하고 두 개만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클까요? 크기가? 이게 훨씬 크겠지. 예? 생각을 해봐. 이 높이가 엄청 있으니까 얘는 아주 EH에 비해서 R값이 어때요? 아주 작잖아.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봅시다. 여기서 C값은 C는 로그 10에 R분의 R분의 0.02413 입시롱 R이라고 그랬고 L값은 0.4605에 로그 10에 R분의 R이라고 그랬는데 케이블인 경우에 이런데 자 케이블이 가공선로에 비해서 C값이 어떨까? 얘가 가공선로에 비해서 얘가 어때요? R분의 R이 적죠? 적어도 한참 적죠? 그 다음에 입시롱 R이 가공선로에 비해서 커요, 적어요? 예? 크죠? 가공선로에서는 입시롱 R이 1이고 얘는 1 이상인 어떤 매질에 따라 다르지만 얘 크죠? 이거 봐보세요.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죠? 그래서 C가 어때요? 케이블이 가공선에서 C가 아주 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케이블은 가공선로에 비해서 C값이 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부터. 자, 그 다음에 L값은 어떨까? L값은 자 R분의 R이 가공선로보다 R분의 EH보다 커요, 적어요? R분의 D나 R분의 EH보다 커요, 적어요?
R분의 D나 R분의 2H보다 커요, 지금. 적죠? 에? 적잖아. L이 어때요, L이? 에? 케이블이 가공설보다 L이 어때? 작다. C가 크고 L이 작아. 에? 그러면 Z는 루트 C분의 L인데 C는 크고 L이 작아. 그럼 Z는 어때요? 작은 거죠. 따라서 Z가 작다. 얘가 크고 얘가 작은 놈은 Z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공식에서 Z는 138 로그 10의 R분의 2H 이 공식에서, 자, 케이블은 얘가 크죠? 얘가 크죠? 그 다음에 R분의 R하고 R분의 H가 어떤 게 커요? 얘가 작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크고 분자는 작고, 그래서 즉 입시롱 R이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지름비가 어때요? 작아서 Z가 어때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 결론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파 속도는 가공선로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케이블은 빛의 속도보다 늦다. 그건 매질에 따라 다르다. 이런 거를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케이블하고 변압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 케이블하고 변압기하고 서지 임피던스가 어떤 게 더 클까요? 케이블하고 변압기가 있어. 서지 임피던스가 어떤 게 클까요? 자, 그럼 변압기하고 케이블하고 어떤 게 그럼 L값이 클까요? 어떤 게? 자, 서지 임피던스 Z는 루트 C분의 L이라면 어떤 게 L값이 커? 얘는 변압기는 얘는 구리로 감겨 있잖아. 철심에. 얘가 L값이 크죠. L이 아주 얘보다 엄청 크죠. 그렇게 따져서 변압기는 서지 임피던스가 케이블보다는 크겠다. 대신에 케이블은 C값이 큰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변압기 같은 경우 서지 임피던스가 한 800에서 많게는 한 8000까지. 케이블은 매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지 임피던스가 한 20에서 한 60 정도. 이 정도의 그 값을 지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험은 직경리나 유도리, 그 다음에 개폐서지 같은 서지파가 선로에 작용을 했을 때, 선로에서 그 서지파가 빛의 속도,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 케이블 같은 경우는 유전율, 즉 비유전율이죠. 그 매질의 상수에 따라서 속도가 달리 전파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서지 임피던스 값도 L과 C 값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묻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파의 그 기본 원리,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로 4교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